우리 시작합시다. 다 기억하시냐고요. 항동식, 옛날 항동식 보강 안 한 사람들은요 제발 꼭 해주세요. 그거 하고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따로 보강해줄 테니까, 개인 보강해줄 테니까 한번 좀 공부 좀 해봐봐. 꼭 해야 돼. 알겠죠? 그거 안 하고 하면 그냥 주말에 무조건 듣는다. 알겠지? 그게 싫으면 해오면 돼. 그게 더, 근데 주말에 와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33페이지부터 차리자. 33페이지부터 일단은 대표를 다 풀 거고, 여기 아무리 대표를 잡아도 그 아래 문제 풀기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도 다시 되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211번부터 볼 거고, 문제의 아이디어를 먼저 잡아볼게. 근데 얘들아, 원리는 딱 두 개만 기억해.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만 우리는 계속 쓴다. 항등식이면요, 첫 번째 뭐가 가능했었어? 뭘 대입해도 늘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대입이 되게 자유로운 게 항등식이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는 게 되게 자유로운 게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단어의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대입이라는 원리가 가능해요. 항등식이라는 원리 또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나, 또는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막 이런 말이나,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이나 죄다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대입이라는 원리 많이 사용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예를 들면요, 2x 더하기 3이라는 게 ax 더하기 b로 생겼대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뭘 대입해도 결과값이 똑같으려면 우변에 존재하는 식은 좌변과 생김새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사용하는 원리가 뭐인 거예요? A는 2다, B는 3이다 라는 걸 바로 뱉어낼 수 있는 원리가 개수를 비교하고 있는 원리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개수 비교법이라고 했던 것 뿐이다. 그래서 항등식을 그냥 이 두 가지 가지고만 논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볼 모든 내용의 항등식은 어떤 패턴이냐면 아까 언급한 패턴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다루었던 항등식은 뭐다? 검산식이 대표적인 거거든. 검산식의 뼈저리를 한번 볼래? 어떤 식이 주어졌겠지? 근데 이 식을 뭐 예를 들면요, 뭐 px로 나누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주어진 식을 지금 뭐 한다고? px라는 걸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몫이라는 게 존재할 거야. 근데 그거를 직접 나누지 않는 한 모르고 걔는 x에 관한 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몫은 qx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자리는 뭐예요? 나머지 자리예요. 근데 나머지 자리는 때에 따라서 그냥 숫자로만 생길 수도 있어. 숫자로 생길 때는 우리가 레인지의 R자를 따서 보통 R이라고 나타내는 거고, 아니면 여기가 1차로 생길 수도 있고 2차로 생길 수도 있어. 그럼 그 원리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잡냐? px와의 차수 비교로서 얘를 잡게 돼요. 기억나나 볼까? 우리가 예를 들면 px가 1차라고 한번 쳐보자.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되는 최대 가능성은 상수야. 그럼 내가 1차로 나눈 문제는 무조건 나머지 자리는 상수 R로 잡고 문제를 풀어가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의 최대 가능성은 1차. 그때는 봐봐, 어떤 교재에서는 1차가 나머지라는 것도 x로 구성되어 있는 식입니다 라고 해서 rx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굳이 얘는 헷갈리기만 하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눈 문제면 나머지는 ax 더하기 b라고 잡는 습관이 훨씬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3차로 나눴다라고 가정해보자. 나머지의 최대 가능성은 2차입니다. 그때는 뭐로 잡겠어요? ax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겠죠? 거의 다 문제가 이거 3개 가지고만 노는 문제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정도 아이디어만 바탕으로 검산식, 어떤 식을 p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당연히 q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이제는 이거를 거의 구할 문제는 없어. 왜? 나머지에만 집중해라 할 거거든.
그랬을 때 내가 얘를 1차로 나눕니다. R이라고 쓸 거고요. 2차로 나눕니다. AX 더하기 B라고 쓸 거고요. 3차로 나눕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풀어갈 문제는 대다수가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오늘 뭐에 집중할 거냐면요. 일단은 나머지만 존재하는 걸로 먼저 집중을 할 거예요. 상수만 존재하는 걸로. 그럼 얘들아, 상수만 존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1차 이상이어야 되지만 보통 1차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야.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를 x-a로 나누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때 몫은 직접 구하지 않았으면 모르다가 우리가 q라고 잡을 거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가능성은 어떤 생김새? 상수의 생김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R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항등식 단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지금 얘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싶거든. 그럼 우변에 R만 남고 싶은 거야. 우변에 R만 남고 싶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직접 나누지 않는 이상 Q는 아는 식이에요? 모르는 식이에요? 모르는 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밖에 없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서 날리는 아이디어밖에 못 쓴다 이 소리야. 왜? 내가 직접 안 나눌 거니까. 무슨 말인지 얘기해요?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X자리에 누군가를 대입하는 게 자유롭거든. 그러면은 나머지만 남기 위해서 누굴 택하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원리를 택하자. 이게 핵심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럼 이 문제 X에 누구 대입하면 될까요? A를 대입해봅시다. 따라서 FA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원리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뭐라고 정리한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얘만 남기 위해서는 Q를 모른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해가는 원리가 나머지 정리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교재에 정리는 되어 있을 거야. fx를 뭐 ax-b로 나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이번에도 몫은 몰라. 하지만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형태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나머지 정리의 원리가 뭐다? 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다. q는 모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만듦으로써? 0으로 만듦으로써. 그럼 x에 누구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 A분의 B를 대입함으로써 0으로 날라가고 얘만 남는 게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나머지 정리 세트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수정리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수정리 기억하니? 왜 이렇게 못하니? 봐봐, 나머지 정리 뭔 소리인지 이해돼? 봐봐,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더 막 아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는 심한 문제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알면 돼. 봐봐, 근데 인수정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어요. 인수정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는 쌤이 이걸 이해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인수정리는 뭔가 인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인수, 어디서 막 많이 들어봤지? 이번에 시험 범위이기도 했었죠. 인수분해에서 등장하는 게 인수예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 풀어져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꿔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때 이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수라고 표현해요. 얘는 뭐예요? 나머지 정리랑 원리는 되게 비슷한데 인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가는 게 인수정리야.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다 집어쳐요. 근데 인수정리는 그럼 언제 쓸 수 있냐? 곱으로만 나타내져 있는 식에서 쓰는 게 인수정리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식의 곱으로만 나타내져 있으려면 얘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이면 되는 걸까? 0이면 돼요. 따라서 나머지가 0인 걸 활용하는 게 인수정리인 것뿐이야. 나머지 정리는 그냥 얘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는 맞는데 어떤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 얘가 누군가를 뭐 인수로 갔습니다 또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런 표현법이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 그때는 그냥 뭐다?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구나.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럼 정확한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어떤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f라는 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는 이상 Q는 이번에도 몰라요. 그럼 사용하는 원리가 얘가 0 되는 원리밖에 없지? 그럼 이번에도 X에 누구 대입해?
A 대 F. 따라서 FA에 대한 식은 뭐라고 정리되는 걸까? 0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아까는 R이 살아있기 때문에 R로 썼지만 나무 떨어지는 문제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잡히는 문제인 거 맞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인수 정리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나머지 정리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봐봐. 그럼 이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표 문제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원리는 이렇고 문제 좀 살펴보자. 211번이에요. 봐봐. 그래서 얘들아 이제부터는 뭐냐면 무조건 그냥 검산식을 써야 방향성이 보여요. 우리가 아직은 문제량이 적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를 뽑아내는 스킬이 우리한테는 아예 없거든.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푸는 수밖에 없어. 지금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무조건 검산식 쓰는 성실하게 문제를 풀 거야. 한번 첫 줄 보세요.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그걸 뭐 하자고? 성실하게 쓰시라고요. 얘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어. 난 몫을 몰라. 그럼 Q라고 쓰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20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갈게요. 어떻게 나아갈 거냐면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쓰고 시작할게요. 얘들아,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뭘까? Q는 모르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원리를 활용할 수는 있어. 여기까지 맞지?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x에 누구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그지? 따라서 p-3은 마이너스 7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표현인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저렇게 그냥 복잡하게 설명한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서 볼게요. 또 동일한 px를 다루고는 있대요. 얘를 x-2로 나눕니다. 몫은 몰라요. 위에 거랑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냥 Q1으로 쓸 뿐이야. 아무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잡혀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하지만 이 식으로부터 알려주고 싶었던 정보도 쓰고는 시작할 거야. X에 누구 대입한 게? 2 대입한 게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식 2개가 잡힌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가 2개가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풀고자 하는 부분을 가서 봅시다. 최종적으로 px를 x제곱 더하기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번에도 직접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럼 몫은 또 뭐 하자? 구분 짓기 위해서 Q2라고 쓰는 것 뿐이야. 아무런 의미 없어. 근데 이제부터 생각은 해야 돼. 얘들아 위에 거랑 살짝 다르자. 위에 거는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지만 이제부터는 몇 차로 나눕니까? 2차로 나눠요. 그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최대 가능성은 1차인데 그러면 아까 1차 뭐라고 잡으라고 했는데 ax 더하기 b. 아주 잘했어. 그냥 이거야. 여기까지 해돼.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거 보는 문제거든. 그럼 a, b 식 2개만 나오면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식 2개가 주어진 것 같아. 얘를 어떻게 활용하게 주어진 거냐면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거의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쌤이 이 식을 이렇게만 한번 잡아볼게. x 더하기 3 곱하기 x-2의 q2x고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케이 a, b는 살아있되 식은 2개가 잡혀야 된다고 했어. 나머지 정리의 원리라는 것은 모르는 Q를 날리는 게 원리였거든? 얘를 날리려면 이 앞을 뭐로 만드는 상황밖에 없어? 0으로 만드는 상황밖에 없어. 근데 우리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2가지가 보여지죠. 첫 번째 누굴 활용하는 거? 마이너스 3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뭐를 활용하는 거? 2를 활용하는 거. 그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좌변은 p-3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고 몰랐던 이 부분 싹 다 날라간다. 그랬을 때 우변이 마삼 대입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잡힌 거고 그 결론값이 첫 식으로 마이너스 7이라는 것까지 아는 상황인 거야. a, b에 관한 식 하나가 이쁘게 나왔죠.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굴 활용하자?
2를 활용해봅니다. 따라서 x에 2 대입할게요. 이번에는 P2의 정보이고요. 2 대입하니까 모르는 Q마저 싹 다 날라가.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2a 더하기 b로 보여지고 이게 P2라는 정보는 처음에 우리가 3으로 잡아놨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식 2개가 알려준 정보가 위에서 2개의 식을 알려준 정보인 이유는 문자 2개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요. 그냥 연방 가면 되죠? 뭐 아래에서 위에가 뺄게요. 따라서 5a는 10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2라는 거 알고 아래에 있는 10 활용할까? b는 마이너스 1인 것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 뭐 구하래요?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까지 써야 돼요. 나머지는 ax 더하기 b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할 거야. 여기 답은. 이것만 주구장창이야. 이게 어쩌면 가장 쉬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 얘들아. 봐봐. 요 연습을 우리가 하실 건데요. 진짜 연습하기에 이쁜 문제가 안 보여. 이쁜 문제가 안 보이죠, 참. 내가 너네한테 12번을 시키면 너네가 풀 수 있을까? 너네 212번으로 고민 좀 해볼래? 212번 풀리나? 식 좀 잡아보자.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에 대한 건너치고 나가는 그다음에 껴주고 얘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얘가 건너치 쓰듯이 써가지고 여기는 쭉 잡고 왜 마이너스로 나와서 잘못 읽었어. 이 QX는 얼마냐면 X 반하고 써준대. X는 그렇죠. 문제에서는 X를 쓰는 원래는 X를 써야 되는 게 아닌데 이 표현이 사실 우리 좀 어렵게 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중요한 우리 몇 차로 나눠? 그럼 나머지는 최대 1차? 1차. 그래서 차라리 AX가 이렇게 그래야 문제가 될 거고. 이 표현이 왜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이거 거의 안 쓴다고 했어요. 2차 나누니까 나머지는 오늘 1차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네,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볼게요. 그래도 식품 잡는 것 같아요. 네, PX 첫 번째 줄 이렇게 주어졌지? 얘들아, 이 정도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다? P-1의 값이 8이다라는 거 이제 인지가 되지. 두 번째 거의 정보는 뭐야? P1의 값이 -2로 제시를 한 거구나는 인지가 되지. 근데 얘들아, 여기에 지금 속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아까 살짝 언급했었거든. 막 교재에서 막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한테 문제를 푸는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 정도에 불과해요. R이라는 거는 X를 활용하고 있는 수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이 표현 뻗은 것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문제 활용도가 없어요. 이 식은.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푸는 게 훨씬 좋냐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잡고 푸는 게 낫지 RX를 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기는 해야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RX는 나머지라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AX 더하기 B를 구하는 과정이구나라는 인지는 해줘야 돼. 여기까지 맞지? 그럼 이제 AB 나오면 문제는 끝이에요. 근데 AB를 사용하는 원리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있어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고 이렇게 식이 잡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첫 번째 x에 누구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왜 모르는 q를 날리는 원리는 얘를 0으로 맞추는 원리가 없었거든. 따라서 선생님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좌변이 이렇게 생겼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x자리에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p 마이너스 1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부분을 싹 다 사라지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요. p 마이너스 1의 값은 우리가 8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 하나가 잡히는 것 같아요. 이해돼? 두 번째, x의 누구 대입? 이번에는 1 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자리에 1 대입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뭡니까? 3배의 P1 값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날라가서 A 더하기 B가 남는 입장인 거야. 그럼 얘의 결과값은 P1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야. 얘를 놓치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개 연반하는 거예요. 두 개 더 할게요. 이 B는 2기 때문에 따라서 B는 1이라는 게 나와요. B가 1이려면 A는 마이너스 7인 것 같다.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이 되는 문제였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아요? 네. 맞았다, 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들아, 그 다음 대표유형 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조금씩 머리 써보자. 그 다음 대표유형에 뼈를 10좀 잡아볼게. 잡았어? R-2를 구하래? 근데 또 구해줘야 돼? 알겠어. R-2가 얼마예요? 15요. 그래요. 이거를요. 됐죠? 네, 그 다음 식 뼈대 좀 잡아줘. 얘들아, 희한해. 몇 차로 나누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몇 차로 나누는 문제로. 그럼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될 것이고 이런 머리를 써야 된다, 이제부터. 근데 한등식에서 이 원리를 가기 때문에 얘들아 얘만 마스터해주면 돼요. 뼈대식 나왔다 손? 네, 오케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볼게요. 앞에 봅시다. 네,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막 좌변이 너무 막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아. 근데 참 안 좋은 표현을 썼죠. 페이크 표현을 썼죠. 누구? RX. 그럼 우리는 RX를 RX라고 안 쓸 거야, 솔직히. 그럼 RX를 다른 걸로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 문제 몇 차식으로 나누는 문제?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 그럼 나머지의 가능성은 최대 몇 차? 2차. 그래서 뭐라고 쓰자? 우리는 이렇게 쓰고 시작할 거야.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죠. 그럼 보자. 문자가 몇 개가 쓰였어요? 3개. 그럼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3개 대입하는 과정이 보여주면 참 베스트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대입하는 원리가 이번에도 Q를 날리는 원리입니다. 그럼 앞에 게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분해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막히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돼요? 첫 번째 누구로 묶자? x로 묶자. 그러면 x제곱 빼기 1 남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인 거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 뒤에 있던 qx는 다시 쓸 거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문제예요. 그럼 문자 3개씩 3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x에다가 첫 번째 누구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마일. 또 x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될 것 같아? 1. 또 x에다가 누구? 이거 대입하면 돼. 왜? 좌변에 충분히 연산이 할 만한 연산일걸? 그치? 나 이거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까? 이거죠. 그럼 좌변 어차피 빵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생 대입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식 하나가 일단 나오는 건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두 번째, x에다가 1 대입할까요? 그럼 좌변에 싹 다 4인 것 같아요. 그냥. 우변은 1 대입하면요.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 이제 라스트 뭡니까? 0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 0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우변도 0 대입하니까 뭐예요? C만 남아요. C가 0이었대요. C가 0이었으면 C 날려. 그래 A, B 연방에서 문제 풀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구한 거잖아. 이해되겠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뼈대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17번 가자. 그것도 아이디어 잡아보세요. 걔랑 옆에 있는 거 다 아이디어 잡아보세요. 두 문제가 아이디어 잡아주세요.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패턴. 근데 21번은 유형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서 좀 다른 법칙을 써줘야 되기는 해. (217번) 뼈대 작은 사람들 한번 앞에 봐보시면요. 얘들아 217번 센처럼씩 잡았니? 잡혔어?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썼죠? 비교해보시고 여기까지 썼다면 봐봐.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아직 캐치가 안 돼서 선생님이 그냥 굳이 계속 다 써주는 거거든? 일단 이거 훌륭하게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식에서 알려준 정보는 뭐 같아? 표 얼마의 값이? P-4의 값이 5라는 정보를 알려준 것 같죠? 이해돼? 선생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질문할 거야. 표 얼마의 값이 얼마냐? 이게 솔직히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P-4의 값이 5라는 걸 알려준 표현이에요. 근데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돼요. 얘가 너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게 문제거든?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가. 몇 차로 나눕니까? 1차입니다. 그럼 나머지 형태는요? 상수입니다. 그럼 이 자리 그냥 뭐로만 채우면 돼? 얘로만 채우면 돼. 우리 예고하는 문제라고 지금. 얘까지 이해돼? 근데 또 하던 대로 가. 얘만 남기 위해서는 모르는 q 날리기 위해서 얘를 뭐로 만들자? 0. 그럼 x에 누구 대입? 그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x에 마이너스 3 대입이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눈에 보이는 여기에도 마이너스 3 대입이거든?
그럼 좌변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9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4의 값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예요? 별값이에요. 근데 우리 P 마사 알아 몰라? 알아. 뭘 말하는 거? 5라는 거. 끝났네. 너무 쉽죠? 계속 이 패턴이에요. 요게 익숙해지면 돼. 어려운 문제들은 그 다음 스텝이야. 이번에 숙제 오는데 어려운 거 근데 다 별표 쳐와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못 다룰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확실히 괜찮아? 221번 가자. 이거 다른 유형이에요. 이거 색다른 문제다요. 근데 221번 쌤처럼씩 잡았다 손. 네,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라도 잡아야 되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왜? 검산식 정도는 솔직히 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첫 번째, PC를 예로 나눴을 때 아무튼 나머지가 2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몰라요. Q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특이한 문제다. 왜 특이하냐면 그 전 문제랑 비교해 볼게요. 봐봐. 이 문제 보자. P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언급한 문제야. 예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예로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Q로 잡아도 돼, 별로 잡아도 돼, 하트로 잡아도 돼, 다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요 특이합니다. P로 나눴을 때, P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이런 말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다른 핵심의 문제야. 그동안은 Q를 내 맘대로 막 잡아도 됐었거든? 막 별로 잡아도 돼요. 막 하트로 잡아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Q로 잡으래요. 왜? Q의 활용도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문제만큼은 예로 나눴을 때 몫을 정확하게 Q라고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라고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 Q에 대한 동일한 Q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Q는 또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식이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다. P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게 문제다. 근데 이제부터 얘를 한 단어로 표현할 거야.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얘인 거 맞죠? 따라서 이 나머지의 값은 P 얼마 갖고 하는 과정이다? P가.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P2를 구하는 문제인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너네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야. 굳이 이거 안 하고 얘들아 이 문제 P 얼마 갖고 하는 문제야?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의 훈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지막 줄에 가서 보면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문제이니 x에 2 대입하는 걸 원하는 문제였구나. 그냥 이거라고.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당체 P2를요. 20만 가지고는 절대 못 구해요. 왜? Q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얘들아, 이 Q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Q 자리에 이 전체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내 말이 이해돼? 이 Q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Q 자리 대신 얘 갖다 넣어서 써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 이해돼? 내가 그걸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주었던 PX는요 x-1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Q는 Q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넣어볼게요. x-2 곱하기 Q1이라는 정보, 4라는 정보. 문제될 거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남아있었어요? 2가 남아있었어요. 지금 P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Q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얘들아 핵심만 가서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죠? P2의 값을 구하는 과정. 그럼 어찌됐거나 X에다가 누구만 대입하면 되는 과정? 2만 대입하는 과정. 그래서 뭐가 됐던 그냥 P2를 한번 써보자. P2는 뭡니까? 계산하면 여기까지는 1입니다. 왜 풀 수 있어요? 유일하게 Q1의 정보만 모르는데 2를 대입하는 순간 날아가게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모르는 Q의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2 대입하면 1이었고요. 그럼 4만 남았고 뒤에 2가 남았으니 P1에 대한 값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몫의 활용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다 보니 몫을 명확하게 명시한 거고 그 몫의 정보가 주어진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누군가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생님 P 구하라면서요. 저 그냥 첫 식에다가 그냥 이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P2는 이 대입하면 어차피 1이 되고 Q2가 살아있고 더하기 2야. 얘 가봤지? 그러면 이 문제 얘 값을 구하려면 사실 Q2만 해결되면 끝인 문제거든? 근데 Q2는 여기서 해결시키면 되는 것 같아. Q2는 X에다가 2 대입하는 과정이잖아? 뭐예요? 4인 거 알거든요. 따라서 얘는 뭡니까? 4 더하기 2에서 6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첫 번째야. 왜냐면 우리 지금 연습이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서. 나중에 얘는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어도 되기 때문에 알고만 있어요. 괜찮지? 괜찮죠? 넘어갈 거고요. 혹시 핸드폰 시간으로 몇 시간? 47분이요. 네. 봐봐요. 봐봐. 유형 10번은 일단 X 치세요. 유형 10번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고 숙제낼게요. 선생님 지금 228번 볼 거예요. 228번 빼내자 봐봐. 갑자기 막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나머지 정리야. 그죠? 나머지가 얼마면 되니까? 0이면 되니까. 그래. 이제쯤 대답이 나오네. 그거야. 그게 행동식이야. 행동식 그렇게 안 어려워요. 봅시다. 할 거 없다. 일단 이제 답도 구하세요. 다행이에요. 답도 구하세요. 아주 다행이에요. 얘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 떨어진답니다. 그럼 목숨 몰라요? 표 쓰시라고요. 나머지 빵이라고요. 그지? 그 X에 누구 대입하는 문제 같아?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문제인 것 같아.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더하기 K 7 6이 얼마라는 정보? 그래. K 끝났잖아. K 그럼 얼마야? 마이야? 그럼 나쁘지 않죠.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넘겨보고 232번 나눠 떨어진답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숙제 질문 받으면서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나눠도 되고 개수 비교로 예측해도 되고 몫을 처음에 119번인가요?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할 거고요. 숙제는 조립제법 전까지입니다. 유형 12까지 하는 게 숙제인데 조립제법 전까지 즉 235까지 하는 게 숙제인데 아까 유형 10번 빼라고 했고요. B 플러스 그냥 다 들고 와도 돼. 봐봐. B 플러스에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야 되는 문제들 오늘 못 봤어요. 기본 중심으로 보내라. 그거 그냥 다 갖고 와도 돼. 어차피 나 다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지? 차라리 B 플러스 빼? 숙제에서? 그러지 말게요. 고민은 해보세요. 고민하라고 숙제로는 냈는데 모르면 그냥 다 갖고 오라는 소리야. 어차피 너네 못 풀 거 정말 많아. 알겠죠? 숙제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조금 정리 좀 해보세요. 한 개씩 요 정도의 뼈대 개념 지금 많이 듣는데. 선생님 저 네? 채점